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뭐가 있냐 그러면 네. 갈매기, 기러기 네. 죄송. 탈락.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정신 없으시죠?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쵸. 저도 어색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볼 학교가 한양대학교하고 백석대, 청운대 간단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우선 한양대학교는 1차가 수능이 100%로 반영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발감을 느낍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100%로 반영이 되니까 진짜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좋은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뿌듯함도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한양대 학생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실기랑 학과를 둘 다 놓지 않고 이제 열심히 병행해온 친구들이 한양대를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커트 등급이 딱 있잖아요. 네. 물론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겠지만 선생님 생각하시는 커트라인 등급을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매년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네. 학교 합격생들을 보면은 매년 되게 다른 양상을 띠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1, 2, 3등급 안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매년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상대적이겠지만 3등급 초반 정도까지 2, 3등급이 잘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어떤 과목은 2등급, 뭐 어떤 과목은 3등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성적이라면 거기까지는 뭐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고민을 해봐도 그쵸. 되지. 저희가 항상 이제 늘 네. 저희의 딱 레이지는 3등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3에서 4등급인데 한양대 써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은 네. 저희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전 한양대 안 쓸 것 같아요. 3, 4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기준점이냐 인고하니 아무래도 이제 연기를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봤을 때 연기 잘하고 누구 연기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치는 사실 다 굉장히 다르니까. 그쵸, 네.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딱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한양대학교처럼 이제 만약에 수능을 100%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경계선이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수능이 3등급이 나왔어 그러면은 한양대학교를 저는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2등급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1등급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등급수가 꽤 높은 학생들이 만약에 한양대학교로 많이 들어왔어.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정시는 이제 저희가 거의 뭐 여기서 실수가 이제 일어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3에서 4등급이라고 한다면 한양대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라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등급 초반대로 나오면 이제 한양대를 긍정적으로. 네,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본인이 너무 가고 싶은 학교가 한양대라면.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군에 딱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4년제를 지원할 수 있는, 물론 복수 지원되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어쨌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난 학생들이 또 저희 영상을 보게 된다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이제 2차 때 우선 2차 때 시험 보는 걸 보면은 지정연기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중요해요, 지원기. 당일대사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일대사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팁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당일대사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당일대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엄청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반복 연습. 반복 연습? 그러니까 같은 대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라기보다는 당일대사를 할 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본을 이렇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제 이런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 제일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관한 거는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일 대사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정말 모르는 대본들을 단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분석들을 빨리빨리 해내서 그걸 표현까지 가져가는 거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종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시선이 훈련되는 것도 진짜 반복 연습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선생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이 당일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당일 대사를 절대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혹은 아직 너무 어렵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등한시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꼭 매일매일 그래도 적어도 3개씩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이번에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준비한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당일 대사의 배점이 더 높아요. 음.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따분하게 저희가 지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게 참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가 되고 유명한 배우가 되실 수 있는 환경이 좋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전문가가 되겠다. 내가 뭔가 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다. 당일 대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시간적인 것들이 충분히 투입이 되어줘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라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봐야 하는 학교에서 당일 대사가 있고 자유 연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연기뿐만 아니라 뭐 노래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예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 근데 진짜로 이게 정말 연습하면 느는 게 제가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저는 당일 대사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수시를 볼 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당일 대사 연습에 갑자기 어느 순간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5개씩 은 기본으로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내고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얘가 너무 늘어있는 거예요. 당일 대사가. 그래서 제가 코멘트할 게 별로 없을 만큼 그걸 보고 또 제가 느꼈죠. 와, 연습하면 되는구나. 원래 당일 대사 잘 못했거든요. 정말 많이 느는 걸 보고 아,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면 요거 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습니다. 약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약간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저도 사실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유라 배우님 해주신 말씀 듣고 약한 부분들은 반드시 내가 시험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꼭 투자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이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보고 난 학생한테 했던 질문이 헤드윅 봤어요? 헤드윅 봤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헤드윅을 교수님들이 물어보셨냐면은 이 학생이 가지고 간 넘버에서 이제 헤드윅에 나왔었던 작품의 넘버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헤드윅 봤냐라고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왔었던 질문이 이 노래를 왜 선택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본 공연이 뭐냐 이 3개 저희가 일단 선별한 게 딱 3가지 질문인데 이 3가지 질문들에 대한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이제 모든 대학교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지식적인 옛날에는 라떼는 근데 전에는 이제 뭐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뭐가 있냐 그러면 갈매기, 기러기 탈락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지적인 소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학생이 이 노래를 왜 선택했고 이 연기를 지금 할 때 왜 이 대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또 뭐 최근 본 공연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심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 학생이 어떤 예술 분야에 더욱더 관심 있고 어떤 장르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질문들 되게 그냥 가볍다고 그냥 준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질문이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으로 어떻게 나를 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내고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한양대학교 1차를 만약에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2차 때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당일대사 꿀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시길. 그럼 계속해서 또 이제 다른 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